세 번째, 이동원 장관 백악관에서 존슨 미국 대통령과 접견한 이동원 외무장관께서 1965년 3월 18일 백악관에 존슨 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 집무실에 들어가니 어떻게 알았는지 브라운 주한 미국 대사가 그 자리에 있었고 국무장관과 차관보와 존슨 대령이 함께 계시고 우리 쪽에서는 주미 한국 김현철 대사와 이동원 외무장관께서 모두 이분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존슨 미국 대통령께서 한국 대통령의 안부를 묻고 존슨 대통령가에서 이동원 외무부 장관에게 한국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우방인데 지금 미국이 어렵다. 월남전에 도와주어야 하겠단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이동원 장관께서 각하, 그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미국은 우리 한국의 우방이며 형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은혜를 입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 지요.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도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 우리를 도와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존슨 대통령께서 그것이 무엇이요? 물으니 첫째는 한국군 현대화입니다. 우리는 월맹보다 더 지독한 북한 괴뢰 집단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방에서 두 개 사단을 빼서 월남에 파병하게 되면은 한국의 국방에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방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군 현대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존슨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월남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한국의 군 현대화를 브라운 대사와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 존슨 대통령이 그것은 우리 대사가 잘못이요.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소. 또 한 가지는 무엇이요? 두 번째는 장병들 대우 문제입니다. 한국군이 생명을 걸고 미군을 도우려고 하는데 그러자면 미군이 한국군을 형제처럼 아우처럼 대접을 해줘야 용기백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 존슨은 그건 당연한 것이요. 누가 대접을 하지 않겠다고 했소? 라고 했다. 이에 이동원 장관은 여러 가지 재정 지원에 있어서 브라운 대사가 차등 대우를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건 각하께서 모르고 계시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 각하를 뵈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건 우리 대사가 또 잘못한 거요 라고 존슨은 말했다. 같은 전장에서 함께 싸우는데 차등 대우를 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쾌하게 생각하겠지요. 내가 지시를 하지요. 이것으로 협상은 끝났다. 이른바 브라운 각서 진본에 담길 내용도 백악관에서 타결된 셈이며 한국 정부가 계산한 경제적 실리도 사실상 큰 줄기에서 합의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로 1966년 1월 27일 미국 무성에서 사실상 브라운 각서 승인본을 주한 미국 대사 브라운에게 전달되었고 1966년 3월 4일 주한 미국 대사가 서명해서 이동원 외무장관에게 보냈고 1966년 3월 7일 브라운과 이동원 외무장관이 브라운 각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브라운 각서가 진본이 아니고 이명예약 문서인 것입니다. 왜 진본이 아니고 이명예약 문서인가 하면 이 각서에는 군 현대화는 사실대로 되었지만 주월 한국군 대우 문제는 변조되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주월 한국군의 대우를 주월 미국군과 차등이 없는 동등한 대우가 아니고 해외 근무 수당 하나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문서를 워싱턴에 있는 존슨 도서관에서 입수하여 한국의 영문과 번역문을 알렸습니다. 이 문서는 미8군 사령관과 태평양 사령관과 미국의 문서 보관서 RG-59가 주한 미국 대사에게 발송되었던 문서입니다. 주월 한국군에게 해외 근무 수당이 주어진 것은 비둘기 부대 2,000명을 파병한 1965년 3월 1일부터 브라운 각서가 쓰여진 지 1년 전부터 이미 받아오던 것인데 왜 새삼스럽게 1년 후에 추가 전투병 파병 조건으로 브라운 각서에 또다시 해외 근무 수당을 새로운 것처럼
삽입해 놓았습니까? 이것이 이명예약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네 번째, 브라운 각서 진본 내용대로 봉급이 주어졌으면 주월 한국군의 대우는 판이하게 달라져야 했다. 브라운 각서가 쓰여지기 전에는 파월 장병들이 월남에서 매달 해외 근무수당 하나를 받아왔다. 병장의 경우 월 54달러를 받았다. 그 해외 근무수당 가운데 80%는 한국의 가족에게 강제 송금했고 매달 MPC 군표 월 16 정도 받아 PX에서 필요한 것을 구매했다. 브라운 각서가 쓰여진 후에는 파월 장병들이 월남에서 매달 해외 근무수당 하나 받는 것이 아니라 월남에 파병된 미국 군인과 동일하게 미군이 받는 봉급과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전상자도 미국군이 월남에서 받은 것과 동일하게 받도록 동등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 존슨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동원 외무장관에게 약속한 근거로 작성된 브라운 각서이다. 그러면 미국 군인이 월남에서 얼마를 받았느냐? 월남전에 비전투 부대로 참전한 필리핀군과 태국군은 얼마를 받았느냐? 우리 한국군은 하사가 월 날 57을 받았는데 비전투 부대인 필리핀군은 매월 약 279달러를 받았고 태국군은 하사가 매월 약 257달러를 받았으며 전투부대로 파병한 우리 한국군보다 거의 5배에 가까운 급료를 지급받았다. 이는 필리핀군, 태국군 하사가 월 300달러를 받은 최명신 사령관과 거의 근접하고 투스타 한국군 소장이 받은 월 240달러보다 많은 급료를 받은 것이다. 또한 월남군 병장은 62달러를 받았고 하사는 월 68달러를 받았는데 한국군 병장은 54달러, 하사는 월 57달러를 받았다. 월남군은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았다. 이러한 월남전에서 숨겨온 역사가 있었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다섯째, 박정희 정권이 우리 파월 장병을 기만한 역사. 박정희 대통령은 주월 한국군에게 해외 근무수당 하나만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박정희 정부는 브라운 각서 진본대로 미국 정부로부터 주월 미국군과 동등한 봉급을 받아 비밀리에 월남맥부의 사령부에서 매월 그린백으로 수령해서 귀국 박스 A박스에 넣어 C46 수송기로 비밀리에 빼돌렸다고 지금은 고인이 된 장성관 전우의 양심 고백이 있었습니다. 해외 근무수당 하나만을 대통령 제1철폐95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급했다. 그리고 이중배상 금지법을 만들어 유신헌법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이중배상 금지법을 만들었으며 유신헌법에까지 집어넣었으며 지금도 그 법이 고쳐지 않고 있다. 이 악법이 경악할 노릇이 바로 이중배상 금지법이다. 월남전 파병당한 참전용사들 중피해를 받은 군인들이 본래 정당하게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박 정권이 이걸 막았죠. 국가배상법으로 국고를 보조한다는 명목 아래 당시대 법관들이 박 정권이 만든 국가배상법 은위법이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일이 벌어지죠. 박정희 가급 판결을 반대한 7명의 대법관들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이중배상 금지 원칙을 유신헌법에 넣어버리죠. 지금까지도 그 헌법이 남아 있습니다. 근 20년 가까이나 넘는 독재 기간 동안 희생당했던 국민들에 대해 보상한 적이 거의 없죠. 지금도 이 법 때문에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들은 보상은 받을 수 있어도 국가의 손해배상은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는 아직도 이런 악법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월남 참전 전우들은 이 법에 해당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월남에서 해외 근무수당 하나만 받았다. 우리의 요구는 해외 근무수당을 이중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다. 단지 미군이 월남에서 받은 봉급과 해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5가지 수당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소시효도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브라운 각서를 지금까지 숨겨왔기 때문이다. 여섯째, 비밀리에 숨겨왔던 브라운 각서 진본 내용이 밝혀지는 사건이 터지다. 미국에서 박동선 사건, 코리아 게이트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박동선 사건이 무엇이냐? 한국 정부가 박동선이란 사람을 통해서 미 의회를 로비하려 했던 사건입니다. 입법부인 미 의회를 로비해서 한국에 유리한 정책을 만들도록 하는 로비 사건이다. 사이밍턴 청문회 박동선 사건으로 미 의회에 사이밍턴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고 한국 전체를 조사하게 되었으며 조사하다 보니 브라운 각서를 조사하게 되게 된 것이다. 이 소식을 주미 한국 대사에게 통보하니 난리가 나고 이를 한국 정부에 알리게 되었고 한국 최규하 외무부 장관이 박정희 대통령께 청와대에 보고하니 난리가 나고 브라운 각서 공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특별 비밀 지시가 하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청와대 비밀 문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브라운 각서 공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청와대에서 지시한 내용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우리는 브라운 각서가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부득불 미국이 그것을 공개한다면 사전에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발표한다. 이는 브라운 각서 이명 예약을 했다는 간접 증거이다. 각서의 민감한 센시티브 내용, 즉 국민들의 여론이 무서워서 숨기려 했다. 군원의관, 장병들의 수당, 전사자에 대한 자료를 삭제하라고 했고 말을 바꾸어 문서 위조, 은폐하게 한 비밀 문건입니다. 각서에 대한 합의 과정을 세세히 하지 말고 한국 측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청구 자료를 제공해서 이것을 청와대가 외무부에 지시해서 외무부 장관이 만들어낸 비밀 문서이다. 이것을 청와대 문건이라 한다. 이 문건은 1970년 2월 17일자로 청와대 기록관에 남아있음. 일곱 번째, 가짜 브라운 각서 조작 2005일 외교통상부에서 공개한 브라운 각서 국문과 영문. 1995년경 미국에서 비밀유지 유효 기간이 지나 브라운 각서 공개되니 한국도 공개 안 할 수 없어서 부득이 했다고 보는데 원본과 다르게 조작해서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기재함. 아우버낭 주월 한국군 전원에 대하여 1906장 6겸 3.4짠 1자 비츠 장군 및 김성은 국방장관 간에 합의된 율에 따라 해외 근무 수당을 부담한다. 10번항 월남에서 발생하는 전사, 상자에 대하여 최근 한미 합동군사위원회에서 합의된 액수의 2배의 비율로 보상금을 지불한다. 1966년 1월 27일자 주한 미 대사관으로 미국 무성에서 보낸 전문 최종 승인된 브라운 각서 D번항 해외 수당을 맹호부대와 같이 지급할 것. 이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맹호 사단에게 지불되는 수당은 한국 내의 장병에게 지급되는 수당 최근에 인상되었음보다도 거의 30배의 수준의 수당을 수령하고 있고 월남군대의 4배 가까이 많게 지급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소요 비용을 충당하고 실질적인 송금액이 지급됨. 3번항 베트남전으로 인한 사상자들로부터 사망, 부상 및 장애 수당을 최근 한미공동군사위원회가 충분히 적절하다고 합의한 비율의 2배로 제공할 것. 왜 김성은 국방부 장관이 비치 유엔군 사령관에게 추가 파병 국회 동의안 제안 시 국회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1969.34 비치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 문건이 2005.1.17.1 한국 외교통상부에서 공개한 브라운 각서 구항에 삽입해 넣었을까? 바로 이 날짜 1963.4가가 브라운 각서 쓰여진 날짜와 동일하다는 점이 의도적이다. 야근 장괴를 다 부렸던 것이다. 이 김성은 장관이 비치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낸 서신을 브라운 각서 구항에 집어넣은 것은 우리 파월 장병들에게 브라운 각서에 의한 미군과 동일한 대우를 주지 않고 종전처럼
해외 근무 수당 하나로 때우고 속여서 차액을 갈취하겠다는 목적으로 집어넣은 것이다. 미국은 브라운 각서 진본대로 다 이행했다고 본다. 그런데 월남 420에서 매달 MAQB에서 현금 US 그린백 달러 수령해서 장교 귀국 박스 A-박스 담아 C-46 수송기 편으로 빼돌려 서울공항으로 보냈다는 장성관 전우의 양심선언이 있다. 브라운 각서대로 월남에 파병한 모든 비용을 원화와 달러로 지불하다는 것을 한국에서는 원화만을 언급했고 달러는 언급을 하지 않고 숨겨왔다. 1966년 3월 8일자 조선일보 기사. 그런데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그 증거가 드러났고 장성관 전우가 그 증거를 증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미국에서 청영수 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